손이야, 채점 답했냐? 고마워. 채점에 책이 안 오죠? 혹시 2단원 넘어가면 2단원까지 복사해 줄게요. 책 없으신 분들. 자, 숙제 25쪽으로 가봅시다. 25쪽. 틀린 거 풀어줄 겁니다. 25쪽 틀린 거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1번 틀리신 분, 2번, 3번 틀리신 분 손 들어주셔야 돼요. 4번, 5번, 6번 넘어갑니다. 손 들어야 돼, 친구들. 내가 모르면 다른 분도 몰라요. 26쪽 틀리신 분 있어요. 26쪽 틀리신 분 없어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어떡해? 아직 못 봤죠? 26쪽. 너 확 가져와야지. 아이 없어. 누나 확 가져와야지. 확증 있어? 잘 쓰려? 아니야 이거 맞죠? 다이구만. 이거 다이구만. 한번 물리치기. 자, 그 다음에 27쪽 틀리신 분 넘어가 볼게요. 영상 보였지? 응, 잘했어. 28쪽 틀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28쪽 몇 번이에요 혹시? 3번에 3번이요? 그러면 3번 다 풀어보고 또 혹시 틀리신 분 없어요? 틀린 말해줘요. 같이 풀게. 자, 3번 가봅시다. 3번 3번에 1번. 자, 분자량을 물어봤는데 CH4랑 그 다음에 C3H8이면 C질량 더하기 수소 4개짜리고 여기는 C질량 3개 더하기 H 8개짜리니까 분자량은 오른쪽이 더 커요. 자, 그리고 밀도는 앞에서 했죠. 밀도가 뭐에 비례하냐면 분자량에 비례했었죠. 그래서 분자량이 크면은 밀도도 크니까 CH3가 큽니다. C3H8이 커요. 알았죠?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별표 쳐볼까? 자, 별표 쳐봅시다. 우선은 CH4는 전체 원자수를 물어봤으니까 1몰 분자에 원자가 몇 개? 원자가 몇 개 있냐면 5몰 원자 들어있을 거고 그게 몇 g이냐면 지금 12에 4니까 16g 있을 거고 됐죠? 자, 근데 거기서 1g에 들어있는 1g이라면 16배 작아져야 되니 원자가 16배 작아져서 15분의 16분의 5몰이고 자, 그 다음에 C3H8이면 1몰 분자에 원자가 3개 8개니까 11몰 있고 그죠? 이게 몇 g이냐면 12g짜리가 3개니까 36 플러스 8이니까 그러면 44g 들어있고 근데 1g에는 44분의 11몰 들어있으니 그러면 16분의 5랑 4분의 1 합치면 어떻게 된가? 20 16 그래서 얘가 더 크네. 첫 번째 그게 더 크네, 그지? 얘가 더 크다. 자, 그러니까 CH4가 더 큽니다. CH4가 더 크다.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29쪽 제가 잘한 거죠. 29쪽 네. 29쪽 1, 2, 3, 4번 중에 틀린 거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맞았어? 물리는 화목이지. 월급. 자, 넘어가 봅시다. 자, 30쪽 틀리신 거 손 들어보세요. 30쪽. 몇 번? 6번. 또 없나요? 6번 말고. 6번 풀어봅시다.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자 수소 기체와 기체 A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1g이랑 23g이었대. 그래서 수소의 질량이 1g이었고 그 다음에 A의 질량이 23g이었는데 몰 질량 거래. 몰 질량이면 봐봅시다. 그램 포 몰인데 이 말은 질량
1몰의 질량이 자 1몰의 질량을 구해보래. 누구 거? A 거. 자 H2면은 1몰의 질량이 몇 그램 나와야 돼요? 이거랑 2g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현재가 1몰 분자죠. 현재가 1g 나왔대. 그럼 분자는 얼마? 2분의 1몰. 2분의 1몰 분자가 있다네. 근데 책에서 뭐라 했냐면 같은 온도 같은 부피를 차지한다면 몰수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얘가 2분의 1몰 있는데 A도 그럼 얼마 있다고? 2분의 1몰 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A가 2분의 1몰 분자가 있는데 그게 23g이네. 그러면은 1몰 분자는 몇 g 해야 돼? 46g이니까 그램 퍼몰 46g 들어있대. 몇 몰에? 1몰에. 그래서 46g 퍼몰 M을 써도 돼. 한글로 써도 되고. 알았죠? 정리해주세요. 고래만큼요. 자, 그 다음 9번 풀어줄까? 9번 풀어줘. 괜찮아? 그래. 짠. 31쪽 틀린 거 있으신 분 서들어봐요. 몇 번? 9번. 11. 91 풀어봅시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혹시? 90 힘들지? 피곤해 보인다. 피곤하죠 여러분. 아, 지금 학교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봐. 그러니까 너 교부유구나. 왜? 너 교부유구나. 너네 방학 며칠이냐? 저 어제 3주냐? 어제. 진짜 찐방이야 찐방. 찐방학이요? 응.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학교 가다가 어. 수요일부터 오지 몇 주시야? 한 주, 두 주? 3주 가까이 쉬다가 나머지 싹 그래? 아, 3주. 진상이네. 자, 그러고 1주 나온대. 고르고 일주? 그러니까. 서석은 명절 때 당일 빼고는 공부하더라고. 그러고 추석 때 불러가지고 6시간이니까. 그래? 아,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 뭐 학교가 열심히 해준다니까 좋지, 사실. 그래, 좀 짜증나긴 하네. 자, 봅시다. 자, 9번 펼쳐봅시다. 9번. 하늘에서 떨어진 외계 생명체 X는 다시 고향별로 돌아갈 계획인데 지구에서 고향까지 가는데 7일 걸리고 X는 하루에 0.5몰씩 그러니까 7을 마시려면 하루에 0.5몰에 H2O 마시는데 7일이면은 3.5몰의 H2O를 마시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다음 가서 부피 밀리리터를 구하래. 근데 그러면 여기가 H의 1몰이 1g, O 1몰은 16g인데 H2O면 그러면 H2O가 1몰에 총 18g인가? 그렇죠? 18g인데 3.5몰이 있으면은 이걸 3.5배 곱해야 되니까 그러면 3.5배 곱하면 얼마지? 이거 이제 63g? 63g이네. 자, 근데 잘 봐봐요. 물 밀도가 A 그램 per 밀리리터잖아. 이거를 떨어뜨려 놓읍시다. 물이 A 그램이 1ml에 A 그램이네. 알았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자, 근데 현재는 몇 그램이에요? 현재가 60. 현재가 지금 63g이네. 현재 63g이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A분의 63배 된 건가? 그렇지? 여기다가 A분의 63 하면 이게 되지? 얘도 A분의 똑같이 63 하면 어떻게 돼? A분의 63 밀리리터 알았죠? A분의 63 밀리리터. 알았지? 비례식으로 하면 봅시다. A 그램 대 1 밀리리터는 현재 63g 대 모르는 밀리리터.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63은 A 네모. 그래서 네모는 A분의 63 밀리리터. 됐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A분의 63 밀리리터예요, 답이. 알았죠?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11번. 잘 적어주세요. 칠판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떨어뜨려서 보는 거 연습 많이 하세요. 알았죠? 떨어뜨려서 보는 거. 왜냐면 시험 볼 때 원하는 게 뭐로 깔끔하게 나오면 좋지만 문제가 딱 봐도 그죠?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떨어뜨려 놓으면 잘 보여요. 알았죠? 떨어뜨려 놓는 거 연습 많이 하세요. 다 적으셨나요? 지웁니다. 지호형 11번 빨리 읽어보세요. 11번 H2, H2O 그 다음에 C4 책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분자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를 물어봤는데 자 봅시다. H2랑 그 다음에 H2랑 CH4가 있는데 얘네들이 1몰 분자로 본 게 아니고 0.2니까 4분의 1몰 분자로 본 거야. 알았죠? 그러면 분배를 해보자. 분배를 해보니까 자 H가 분자 4분의 1몰 분자인데 H2 있으니까 H 원자는 얼마 있어야 돼? 4분의 2몰 있어야겠지. 그죠? 자 4는 여기서 가져왔고요. 2는 여기서 가져왔고요. 별거 아니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이 친구는 얘 똑같이 4분의 2몰 되는 거죠. 맞죠? 맞죠? 얘는 어떻게 된가? 이렇게 넘으면 4분의 3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자 4분의 1몰 분자일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면은 1몰 원자죠. 그죠? 맞죠? 이런 걸 찾으래. 그래서 얘가 나왔어. 얘가 나온 건 누구야? CH4다. 자, 그리고 이제 아닌 거를 찾아보면 아닌 게 H2랑 H2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가봅시다. 기억은 지금 보니까 CH4가 맞죠? 니은 2g에 들어있는 분자 수가 이거인 걸 찾아보래. 그러면 둘 중에 H2를 먼저 합시다. H2가 1몰 분자에 2몰 H 원자 들어있고 이 친구가 2g이란 말이야. 그치? 2g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2g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2g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얘가 1몰이지, 그지? 1몰인데 책에서 뭐라 했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면 맞는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니은이 맞았어, 틀렸어요? 맞았죠? 디귿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물어봤거든. 그러면 남은 게 H2인데 H2가 1몰을 곱하면 분자 1몰에 원자는 몇 몰 나와요? 3몰 나오죠. 그렇죠. 그럼 맞았나 틀렸나? 틀렸어요.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그 32, 33 일단은 어려워도 풀어줄게요, 여러분. 자, 32, 33, 34, 35 숙제. 일단은 어려워도 풀어줄게요. 35까지. 네네. 32부터 35까지. 자, 다음도 숙제가 있었어. 근데 이거를 수업 끝날 때 너무 급하게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못해온 친구들이 있어. 알았지? 자, 그래서 32부터 35까지만 숙제를 해놓고 우리가 숙제를 어디 내줬냐면 41부터 43을 내줬거든. 41부터 43을 내줬어요. 그래서 41, 43 다음 숙제로 넘깁시다. 41부터 43까지. 알았죠? 이거는 못 들은 사람도 있으니. 자, 쭉 넘겨서 1단원이 끝인가? 오, 2단원이다.
여러분 잠깐만 책을 구매를 못하신 분들이 있어. 책을 구매를 못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못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자, 여러분 숙제 지금 하세요. 숙제 지금 하시고 인쇄 돌릴게. 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해요. 숙제 좀 더 내줄까요, 여러분? 여러분 숙제를 좀 더 내줄게요. 그 43초까지잖아요, 숙제가. 1단원만 다 풀어줄게요. 다른 단원은 시간 문제도 넘어가고 1단원 너무 어려우니까 1단원 풀어줄게요. 그러면 43까지였는데 47까지 숙제 오시고 41부터 47까지 숙제 오세요. 41부터 49까지. 주말에 학원들 혹시 이제 안 가시면은 숙제 좀 많이 해오세요. 알았죠? 힘들지만 해오세요. 그리고 추가 문제풀이반을 아마 2월 달에 개강을 해보려고 하니까 2월 달에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참, 선생님을 한 번 더 뽑았습니다. 다행히. 그러면 그런가? 모르겠다. 수요일이 오지. 너가 파트너님이 모르겠어. 아무튼 그러하니 진로 선택 때 여러분 수업 다 깔아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60쪽으로 갑시다. 60쪽. 정기적 화학적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 여러분 화학이 있죠. 화학사실은 정기력 파트. 화학을 이해하려면 우선은 몰 개념을 알아야 하고요. 몰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전기력 원리가 엄청나게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을 제외한 내용이 이제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물리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전기력 혹은 물리원에서 배웠던 전기력 내용을 잠깐 하고 대부분 그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설명 안 되는 거가 뒤에 따로 있고요.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전기력 한번 볼게요.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둘이 거리 알만큼 떨어져 있어요. 알았죠? 만약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력이 크면은 그러면 R 거리가 커져야 작아져요. R 거리가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력이 크면은 R이 작아지기 때문에 둘이 비례해 반비례해요? 안 비례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전기력 F랑 플롯이 아니에요. R 제곱이 반비례하구나. 이걸 배웠어요. 이거를 밝혀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전하량을 이제 우리가 Q라고 부를 건데 만약에 전하량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전기력도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F랑 Q가 비례하게 됐거든요. 자, 그럼 영어를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화학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F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R. 자, F는 힘, 전기력. Q는 전하량,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전하량. 그 다음에 R은 두 전하 사이 거리, 전하 사이 거리. 단위는 뉴턴, 전하는 개수, 혹은 쿨롱, 혹은 몰. 1쿨롱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그 다음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길이를 재는 단위가 따로 있고 거리는 미터. 자, 그래서 전기력 F는 K R 제곱분의 Q1 Q2. K는 상수, R은 두 전하 사이 거리, 두 전하 사이 거리. 그 다음에 Q는 전하량. 알았죠?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만물은 에너지를 얻으면
이거 이해하시면 외울 거 엄청 줄어들어요.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수증기 되죠. 수증기는 가만히 있어요. 흩어져요. 흩어지죠. 이게 기본 원리예요. 만물이 에너지를 얻으면 흩어집니다. 흩어진다. 자, 그러면 흩어지면 청력이 커져요. 인력이 커져요. 청력이 커진다. 그러면은 반대로 인력 커져야 작아져요. 인력이 작아진다. 화학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학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너지랑 청력이 비례하고 인력은 반비례하네. 자, 그러면 우리 얼음 있죠? 얼음하고 수증기랑 따져봅시다. 자, 에너지를 보니까 에너지가 청력을 보니까 자, 수증기랑 얼음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아요? 청력이 커요? 수증기가 잘 퍼져 있죠. 에너지는 수증기가 많아요. 얼음이 많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수증기가 많죠.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저 법칙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에너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H가 두 개 있고요. H가 붙어 있네요. 에너지가 누가 더 많을까? 흩어져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이게 에너지가 더 많아요. 알았죠? 에너지가 이쪽이 더 많더라. 예외가 있긴 한데 몇 개 없어요. 알았죠? 그리고 다 정리해 주시고 외우셔야 돼요. 저걸 외우면 화학에서 외울 게 엄청 많이 줄어요. 그러면 화학에서 안정하다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화학적 안정이란 화학적 안정 많이 부르잖아요. 이 화학적 안정은 변화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변화가 적은 상태. 변화가 적으려면 에너지가 없어야 되고요. 알았죠? 에너지가 최소가 돼야 되고 에너지가 최소가 된단 말은 청력도 최소가 돼야 되고 인력은 최대가 돼야 되고 그래서 화학적 안정화가 된단 말은 인력이 최대가 돼서 덩어리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바닷물을 에너지를 딱 빼가지고 물을 싹 증발시키면 소금이 덩어리가 지죠. 그렇죠? 걔를 끓이면 이제 증기가 되어버리거나 그렇게 되죠. 맞죠? 수요일날 공부하러 왔어야지. 수요일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 몇명 정도? 그러니까 너밖에 안 왔었어. 한명 더. 아, 한 명 원래 오는 거 친구야. 원래 오는 거. 두 명이 있어요. 네. 아, 저는 너무 많이 올 줄 알고 걱정돼. 이게 이 정도면 그냥 거의 폐강 직전 아닌가? 아니 무조건 있어야 돼. 그죠? 있어야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공유 결합 봅시다. 공유 결합. 공유 결합. 우리한테 중요한 친구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결합. 결합이란 말은 인력일까 청력일까? 인력이에요. 인력. 그러니까 뭐 인력이랑 좀 관련이 있대. 알았죠? 인력이랑 관련이 있대. 자, 그러면 책에 나온 거 하기 전에 봐봅시다. 수소가 플러스 원자핵이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수소 원자핵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얘네들이 자연에서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잃어요. 알았죠? 햇빛을 쏴주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에너지를 잃어. 알았지? 그러면 에너지를 잃으면 인력이 최대가 될 건데 얘보다 인력이 더 최대가 될 수도 있어. 얘는 H 합쳐서 그럼 무슨 상태야? EH 상태인데 얘보다 인력이 더 큰 경우는 자, 전기력식 F는 KR제곱분의 Q온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당기고 플러스랑 마이너스 당기는데 거리가 꽤 멀잖아. 그러면 거리가 줄어든단 말은 얘 두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그리고 접혀 와야 되죠. 접혀 오다 보면 얘가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가 이렇게 되면은 인력의 거리가 얘는 똑같은데 얘는 줄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면서
인력의 거리가 줄었으니까 이게 작아졌으니까 전기력 그럼 어떻게 됐다? 커졌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인력이 커져요. 알았죠? 그래서 이 H가 H2가 되면서 인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알았지? 전기력 감소. 전기력은 커지죠. 인력 증가 감소. 잠깐만. 인력 자체가 전기력이니까 전기력이 증가하죠.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간 인력은 증가하죠. 그러면 아까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간 인력이 증가하죠. 됐죠? 알았죠?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EH가 H2가 되면은 그러면 실제로 에너지 이 친구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화학의 에너지가 있는데 화학의 에너지가 감소하면 여분의 에너지가 있죠. 여분의 에너지가 주변으로 나가야 되겠죠. 여분의 에너지가 주변으로 나가는 걸 무슨 반응? 발열 반응 나타나요. 맞아요. 발열 반응 나타나요. 알았죠? 에너지 감소한 양만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책을 한번 볼게요. 비금속 원소들을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 그래서 비금속 원소 동그라미 쳐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번부터 20번까지 비금속 원소 다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중금속 체크하면 중금속, 중금속 그리고 다 비금속 여기까지 싹 비금속 그리고 여기까지만 금속 여기까지 금속 얘는 비금속 얘 물어보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금속끼리 모여 있으면은 공유결합 예외가 있겠죠. 예외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진 않을 건데 하나만 NH4Cl의 이용결합이요. 이건 외워내요. 이용결합. 이거는 웬만하면 다 공유결합이에요.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조금만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 다 적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안 적어도 돼요. 자, 이제 아까 H랑 H 원자에 가고 전자가 이렇게 있고 H 원자에게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짝대기 하나로 표현해요. H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랬을 때 잠깐만 나 촬영 눌러도 되나? 고마워 이거. 이랬을 때 이 친구를 공유결합선이라고 불러요. 공유결합선은 인력입니다. 인력이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산소, 이중결합, 그 다음에 질소, 삼중결합 이렇게 있죠. 자, 이제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여기 구경을 한번 합시다. CO2가 있어. 일산화탄소가 결합을 할 거란 말이야. 알았지? 일산화탄소의 체외각 전자 배치를 그려보래. 오케이. 자,
얘를 잠깐만 가져와 봅시다. 얘를. 자, 산소가 있고 산소가 체외곽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고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애들이 퍼져 있었을 거야. 그리고 옆에 산소도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는 왜 그렇게 가냐면 가장 변화가 없는 상태로 수렴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가장 변화가 없는 상태를 원자들끼리 막 하다 보니까 18조 원소가 됐을 때 변화가 없더라고. 알았죠? 자, 그러다 보니 얘는 전자 몇 개가 필요하냐면 두 개만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이 전자 두 개만 있으면 되고, 얘 입장에선 얘 전자 두 개가 있으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산소가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 친구가 원하는 전자를 얘가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고, 알았지? 자, 근데 여기 있는 산소가 원하는 전자는 누가 줄 거냐면 얘가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옥텟 규칙을 만족할 거란 말이지. 자,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이 공유 전자는 자, A의 공유 전자는 A가 결정한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한 거야? B가 결정한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B가 결정. 자기가 내놓을 공유 전자를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결정해.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여기로 한번 와봅시다. 얘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 와봐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공유 결합을 수학으로 표시할 수 있어. 알았지?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 야, 짠, 얘들아, 여기로 와보자. 탄소가 체외곽전자가 4개니까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하지? 그러면 탄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전자는 누가 결정한다? 산소 거를 가져와서 산소가 내놓는 공유 전자를 탄소가 결정해. 알았지? 그리고 산소가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몇 개 필요하지? 2개 필요하지? 그래서 탄소가 제공하는 전자는 누가 결정해? 산소가 결정해. 그러면 이제 산소는 밖에 4개 빼놓고 여기는 2개 있고, 탄소는 지금 2개 빼놨으니까 2개 있어서, 자, 그러면 짝꿍을 이으려면 2개가 한 짝꿍이니까, 그러면 얘들이 자 어디서 수렴하냐면 탄소가 체외곽전자 2개에 체외곽전자 2개 나오고, 산소는 체외곽전자 4개를 주고 2개만 와가지고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알았지? 완전히 이상한 그림으로 옥텟 규칙을 완성하게. 알았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공유 전자는 자기한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 원소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알았죠?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공유 전자를 짝대기를 표시할 건데 이거 다 그림 그려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다 그림 그려서 못해.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알았지? 얘네들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걸 한번 규칙성이 하나 있어. 자, H랑 N하고 O랑 플로린이 있는데 플로린도 단일 결합이란 말이야. 플로린도. 그래서 얘네들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뭘 찾아볼 거냐면 자, 여기다 뭘 적을 거냐? 뭘 적을 거냐면 얘네들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필요 전자수란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필요 전자수를 한번 적어봅시다. 자, 수소는 몇 개 필요해? 빨리 잡게. 이거 하고 좀만 자, 수소는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몇 개 필요해요? 한 개 필요하죠. 지소는 15족이니까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몇 개 필요해요? 4개 필요하죠. 산소는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플로린은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몇 개 필요해요? 1개 필요하죠. 자, 여기로 봐봐요. H는 하나 필요한데 선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지소는 3개 필요한데 선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산소는 2개 필요한데 선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플로린은
하나 있죠. 자, 외워야 되겠네. 오케이.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 전자 수는 결합선수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탄소 주변에 수소가 올 거야. 탄소가 옥텟기칙 만족하려면 몇 개 필요합니까? 탄소는 4개 필요하죠. 그러면 수소가 몇 개 와야 될까요? 4개 와요. 맞죠? 질소 같은 경우에 옥텟기칙 만족하려면 외곽전자 3개 필요하죠. 그러면 결합선 H가 몇 개 들어와요? 3개 들어와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뭘 할 수 있냐? 자, 학교 시험은 뭐 나올 거냐? 자, 화합물을 만들어내라고 나와요. 화합물. 이 화합물은 뭐로 돼 있냐면 NCOF라고 돼 있고 얘들은 세개 물질로 돼 있다. 이 세 개 물질에서 얘네들이 각각 누구 올 수 있냐?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은 플로리는 옥텟기칙 만족하려면 하나밖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 얘는 가운데 오면 안 돼요. 그럼 플로리는 하나밖에 못 가져와 이렇게. 그래서 플로리는 이 세 개 구조를 만들 수 없고, 그러죠. 먼저 5가 와야 돼요. 그래서 5가 필요전자수 몇 개예요? 2개면 각각 몇 개씩 얻으면 될까? 1개씩 얻으면은 우연찮게도 양쪽을 더하면 가운데네. 그렇죠? 수학적으로 양쪽의 필요전자수랑 가운데 필요전자수가 같아요. 자, 잘 모르겠으면 내 그림 하나 그려줄게. 산소가 이게 수학적으로 가능해. 자, 그러면 산소가 있는데 산소가 옥텟기칙 만족하려면 전자가 이렇게 있거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수소가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필요전자수를 적어보니까 산소의 필요전자수 몇 개예요? 2개. 수소의 필요전자수 몇 개예요? 1개? 1개. 양쪽을 더하니까 가운데 친구랑 똑같네. 그죠? 자, 그러면 가운데가 2 나왔으니까 1 나오면 끝이죠. 그럼 여기서 끝났고 가운데가 3이 와. 그럼 누구? 질소죠. 그러면 질소가 가운데 오고 양쪽에 누구 올지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1이 나오면 여기 몇 나와야 돼요? 2. 여기 2 나오면 몇 개 나와야 돼요? 1. 둘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인 건 누구? 플로린. 2개인 거는 탄소.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 3 했으니까 그 다음 누구 할까? 4 해볼까? 4 했으면은 뭐냐? 4 했으면은 그 누구 와야 돼요? 탄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1 오면 여기는 얼마? 3. 그래서 여기는 플로린, 그 다음에 여기는 질소. 됐죠? 예측이 가능하죠? 만약에 탄소가 왔어요. 4예요. 양쪽에 2 하면은 그러면 산소 이중계라. 알았죠?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 비워주던가 이거 비워주던가 이거 비워주던가 이거 비워주던가. 알았죠? 다 찾을 수 있겠죠? 알았죠? 그럼 이번에 좀 더 어렵게 조금 더 어렵게. 자, 이번에는 둘이 같은 물질이래. 같은 물질인데 이쪽에 올 수 있는 거 그리고 들어오는 애들은 여러 거밖에 없대. 그럼 먼저 1자리 못 들어와요. 2자리 누구? 산소. 그러면 산소의 필요전자수가 2개니까 여기 하나 가져갔죠? 그러면 누구 남았어요? 플로린 이렇게. 알았죠? 오케이. 여기서 하나 얻었고 여기서 하나 얻어서 1 더하기 1은 여기 몇 개? 2. 알았죠? 여기도 하나 얻었으니 1 더하기 1은 몇? 2.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 2자리 있으니까 그 다음 누구? 3자리 이렇게. 그러면 3자리가 단일 결합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3 필요한데 여기서 1개 얻었으니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그럼 누구 와야 돼요?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질소가 이중결합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몇 개를 얻어버렸어요? 2를 얻었죠? 얘는 몇 얻어야 돼? 3 얻어야 되니. 그러면 양쪽으로 누구 오면 돼요? 플로린. 여기서는 조그만. 수소 맞아요? 여기서는 요 4개만 생각한 거예요. 4개만. 알았죠? 그러면 이제 3을 해봅시다. 4면 누구예요? 탄소. 단위결합 왔으니까 단위결합이면 전자 몇 개 얻었어요? 하나 얻었죠? 그럼 몇 남았어요? 3. 그래서 누구 와야 돼요? 질소.
자 그러면 이중결합 오면은 4짜리인데 2를 얻었으니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그래서 선중결합 있으면은 누구 보면 돼요? 플로린. 이해됐죠? 쉽죠? 쉽지. 정리 잘해놔요. 나중에 여기 뭐 들어갈까 해가지고 그림 그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야 좀 숫자로 풀 수 있어요. 정리 잘해놔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빡세죠? 빡세죠? 자, 봐봐요. 자, 어떤 친구는 C고 C5 그 다음에 여기가 X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을 때 X는 누구냐 이런 거 나와요. X 누굴까? 수소. 여기 4개만 있을 때 맞아요. X는 누구? 플로린이에요. 맞죠? 플로린. 왜냐면 얘가 필요 분자수가 4개인데 하나 얻었고 2개 얻었으니 얘는 하나만 얻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양쪽을 다 더하면 가운데 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알았죠? 산소인데 한 개만 주셨다. 산소인데 한 개 여기서 안 돼. 산소는 무조건 2개 붙어요. 이제 얘도 오토익투수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시험 나오면은 이걸 지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X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알았죠? 왼쪽 은 어떻게 지워? 누구 거? 아 뒤에 또 있지 물질이. 가닥이 있잖아. 자, 이렇게 출제되니까 바로 구할 수 있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정리 잘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뭐 있겠지 구조가 복잡하긴 하겠지. 됐죠? 좀만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질문합시다. 질문. 어떤 거? 자, 영상 좀. 잘 쉬었죠? 자, 그래서 자, 공유 결합이란 말은 인력. 그래서 비금속이 인력이 커지려는 과정에서 규칙성을 띠게 되는데 어떻게 떨어져 있는 애들이 어떻게 돼버려? 붙어버려. 맞지? 그렇게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공유결합이라 불러. 공유결합도 인력이 하나예요. 알았죠? 그리고 공유를 지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인력을 키우는 과정들에서 공유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알았죠? 공유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유 결합 선수는 여기 공유 결합 선수는 억대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랑 이거로 추론할 수 있더라. 알았죠? 이걸로 추론할 수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봐봅시다. 만약에 CC 이렇게 두 개만 단위 결합하고 있어. 그러면 주변에 H가 달라붙겠대. H가 몇 개 달라붙을까? 그래요. 3개씩 몇 개 총 6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C2H6 이렇게 돼요. 알았죠? 그런 것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알았죠?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 이해됐죠? 그래서 예전에 뭐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면 상금 막 1억 준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알았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원하는 단백질을 수학적으로 원하는 단백질을 계산해낼 수 있어서 실제로 옛날에 그런 게 있었고 AI 나오면서 필요 없었어. AI가 다 하니까. 알았죠? 자,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얘를 전기분해를 시킬 거야. 이제 물을 전기분해를 할 건데 보니까 여기 공유 결합이니까 결합이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니까 결국에는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H2O를 분해를 할 건데 여러분 H2O를 분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공유결합이 특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질소가 그 특성이에요.
질소가 체외 급전자를 4개 뽑았는데 뽑고 이렇게 밖에다 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질소의 특성을 알 수는 없고 여기다가 질소가 원자로 7번이죠. 플러스 7을 두면은 질소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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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고 됐죠? 그러면 원자핵을 전자 6개가 동시에 당기네. 오케이. 이쪽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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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인력 개수가 몇 개요? 인력 선수가 하나, 둘, 6개, 12개. 알았죠? 그러면 N2를 분해하려면 N2를 분해해가지고 2N으로 만들려면 몇 개를 동시에 끊어야 돼요? 맞아요. 인력선 11개 끊어도 하나대를 다시 달라붙어요. 알았죠? 인력선 12개를 동시에 끊어야 돼요. 동시에 끊어야 해요. 알았죠? 그러면 공유결합의 결합력은 그러니까 공유결합의 결합력이면 H랑 H를 끊어가지고 EH를 만드는 그러니까 H를 떨어뜨리는 이런 거 쉬울까 어려울까? 매우 어려워요. 알았죠? 매우 어려워요. 왜냐면 동시에 끊어야 돼서. 알았죠? H랑 H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인력선이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이거를 동시에 끊어야 분해가 되다 보니까 알았죠? 그래서 공유 결합의 원자 간 결합력은 매우 세요. 알았죠? 매우 강타. 그래서 질소를 끊으려면 얼마나 빡세냐? 질소를 끊으려면 얼마나 빡세냐면 번개, 맞죠? 번개밖에 없죠. 번개로 쌓여야지만 질소가 끊어지죠. 그래서 비료를 만들기 옛날에 쉬웠다 어렵다? 어려웠다. 그래서 비료 만드는 거 어렵다. 맞죠? 번개 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물의 전기분해를 할 겁니다. 책 한번 볼게요. 물의 전기분해 보면 황산나트륨이 있어요. 자, 왜 황산나트륨을 넣어줬냐? 황산나트륨을 넣어준 이유, 이 친구를 넣은 이유, 물은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전기로 쉽게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황산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넣어줘야지. 그래야 분해돼요. 알았죠? 전기 분해가 잘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공개 쳐야 돼요. 알았죠? 그 정도로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 막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건데 H2O 사이에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걸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딱 안 떠오르죠. 안 떠오르니까 어떻게 바꿀 거냐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눠봅시다. 어차피 물이잖아. 알았죠? 그러면 플러스 극은 어디를 향해요? 마이너스 극을 향하고 마이너스 극은 어디를 향해요? 플러스 극을 향하죠. 알았죠? 그래서 플러스 극 전기 옆으로 누구 오냐면 OH 마이너스 오고 마이너스 극 옆으로 누구 오냐면 H 플러스 오고 알았죠? OH 마이너스는 O2 마이너스랑 H 플러스 섞여 있으니까 플러스 얘는 안 되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O2 마이너스를 화학 반응시키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H 플러스를 화학반응시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이제 누구냐 O2 마이너스를 O2로 바꿔줘요. O2로 바꿔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H 플러스를 뭐로 바꿔주고 H2로 바꿔주고. 이해됐죠?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플러스 극은 전자를 당기니까 얘를 2 마이너스를 당겨서 건전지로 가져가요. 누구만 남았어요? O2만 남았죠? 2호만 남았죠? 2호가 O2로 바뀌었고요. 이해됐죠?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망궈줘요. 그러면 전자를 망궈주니까 H가 H2가 된 거죠. 이해됐어요? 방금?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플러스 극에서 2O2 마이너스를 2O2 마이너스가 있는데 근데 플러스 극은 전자를 흡수하니까 전자를 흡수해가지고 O2로 바꿔버렸어요. 알았죠? 좌변 우변식이 맞아야 되죠? 좌변 우변식이 맞아야 되니까 전자 2개 이렇게. 전자 4개인가? 전자 4개다. 전자 4개. 마이너스 극에서는 H 플러스가 왔는데 H 플러스가 전자를 제공해 주는 게 마이너스 극이잖아. 그래서 전자를 제공해 주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요? H로 바뀌어요. 근데 H는 전자기 어려우니까 H2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전자를 제공하는 걸 양쪽에 확식을 맞추려면 전자를 몇 개 제공하면 돼요? 2개를 제공하면 되죠. 근데 제공하는 친구랑 뺏은 친구의 개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적으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1로 두면 안 되고 4로 둬야 돼. 4로 둬서 자, 합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EH2O가 전자 4개를 얻어가지고 이쪽으로 O2랑 EH2랑 그 다음에 전자 4개, 전자 보낸 친구랑 얻은 친구랑 보낸 친구가 같아가지고, 알았죠? 물이 분해됩니다. 됐죠? 알았죠? 됐어요. 이게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고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 알았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플러스 극에서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극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자, 61쪽으로 가볼까요? 정리 잘 해주세요. 다 썼는지. 자, 그러면 61쪽으로 가볼게요. 이온 결합.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결합한 걸 말한다. 그래서 이온 결합도 결합입니다. 인력이에요. 이온 결합도 결국에는 결합이에요. 결합.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뭐냐, 금속 이온하고 비금속 이온이 결합한 걸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특이한 케이스 말고. 근데 누구 하나 있을지 NH4Cl 이거만 이온 결합이야. 이온 결합. 외우나요? 특이한 케이스는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얘는 자주 나오니까. 이거 사실 초등학교 때 배웠다 여러분. 이거 염화 암모늄 들어봤죠 많이? 염화 암모늄 얘는 나오더라고. 중학교 때 배워가지고. 이거 빼고는 거의 안 나오니 안심하시고. 자, 61쪽으로 가봅시다.
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 멈춘 전기. 얘랑 다른 말 동전기. 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콘센트 전기. 그래서 정전기면 이제 Na 플러스나 Na가 계속 플러스로 뛰죠. 멈춰 있는 상태에서. 알았죠? Cl 마이너스나 H 플러스나 Ni 플러스나 이런 등등을 다 정전기라 불러요. 알았죠? 원자가 움직이지 않고 플러스를 계속 유지하거나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하는 이런 걸 정전기라 불러요.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이 돼 있다. 자, 책의 61쪽 계속 봐봅시다. 그래서 61쪽 계속 봐보시면은 혹시 이온 모르시는 분, H 전자 이렇게 있고 플러스 극에 전자 없고 그러면 양성자 원자 핵전화 플러스 1 전자 마이너스 1 0 합치면 0 플러스 1 그래서 H0 H 플러스 1 근데 이거를 H라고 쓰고 얘를 H 플러스 이렇게 쓰고 알았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자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 고체 상태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니 전기전도성이 없다.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보니까 액체 상태에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의 전기 전도성 보면은 고체, 액체, 수용액 알았죠?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일 때는 있고 수용액일 때는 있고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트륨 전기 분해 실험 나트륨 전기 분해 우리가 NaCl을 수용액에다 넣어가지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되는데 마이너스 극에는 누구 오냐면 Na 플러스 오고 플러스 극에는 누구 오냐면 Cl 마이너스 오고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얘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주는 거면 얘가 Na가 되고 그러면 안 맞네. 개수가 안 맞네. 그래서 전자가 여기 오면 되고 전자를 2라 하거든요. 2 전자를 2라고 하는데 그냥 요렇게 마이너스를 하나 주면 되겠네. 그죠? 주면 되겠어. 그리고 CL-는 CL2가 될 거니까 개수가 2고 그러면 플러스 극은 전자를 끌어당겨서 지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면 전자를 떼서 자기가 가져가 버렸어요. 알았죠? 얘는 누가 가져간다고? 얘는 플러스 극이 가져가요. 그래서 플러스 극은 CL-의 전자를 떼서 지가 가져가요. 됐죠? 그러면 개수를 맞춰야겠다. 여기 2개고 전자 2개고 여기 전자 2개니 여기에 개수를 2로 이렇게 맞추면 그러면 이제 위아래를 더해봅시다. 자, ENA 플러스 그 다음에 ECl 마이너스 전자 2개가 관여하면은 그러면 ENA 플러스 Cl2 전자 2개가 빠져나와요. 됐죠? 이게 61쪽에 여러분 책에 나와 있고요. 자, 맨 아래 화학결합 전기적 성질 공유결합 물질인 물과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각각 전기 분해하면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 성분 원소가 분해된다.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혹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하나가 더 출제되는데 그게 누가 출제되냐면
공유 결합에서 AQ랑 그다음에 공유 결합의 액체 상태에서 산이 출제돼요. 산. 알았죠? 그래서 HCl 대표적으로 이게 산이죠. 산 액체. 이 친구의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알았죠? 왜냐면 공유 결합은 물에 녹지 않고 이렇게 액체 둘이만 붙어 있으면은 둘이 결합력이 너무 세가지고 전기가 안 흘러요. 알았죠? 여러분 왜죠? 그 다음에 HCl 수용액은 그죠? 전기 전도성이 어쩐다?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수용액이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알았죠? 산 수용액이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게 이상한 문제입니다. 알았죠? 일반적으로 공유 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어요. 전기 전도성이 일반적으로 공유 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공유 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산 수용액만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자, 산 요거 보니까 비금속이니까 이거 공유 결합이죠. 네, 공유 결합이죠. 액체 상태도 전기 전도성이 없고 수용액 상태에서만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알았지요? 외워놔야 돼요. 한 문제씩 출제되니까. 숙제가 너무 많지요. 숙제 62, 63쪽 해봅시다. 미안해 얘들아, 어쩔 수 없어. 우리 2월달까지 2월 말까지 끝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요. 참고로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냐? 책을 끝내려면 24차시가 필요합니다. 24차시. 됐죠? 근데 우리 하면은 몇 차시 나와요? 16차시밖에 안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그 방학 때 여러분 만약에 방 끝나고 여러분 시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끝내야 돼. 그러니 진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네. 숙제 어디까지 하는 숙제는 63쪽까지 해보세요. 63쪽까지. 63까지. 62부터 63까지. 앞에 너무 그 숙제가 많아서 하지만 더 나가야 돼요. 하지만 더 나가야 돼요. 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20분 어딜까요? 20분 하실까요? 20분 심당 받고 한번 더. 그 교육 과정이 바뀌었는데 양이 안 줄어가지고 미쳤습니다. 양이 안 줄어. 어쩔 수 없죠. 뭐 이번 교육 과정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여러분 재수가 안 돼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위에 있어야 돼.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 여러분 잘 태어나야 돼요. 역시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의 장점. 여러분을 기준으로 위에는 재수가 불가능합니다. 재수 불가능. 여러분은 재수 가능합니다. 꿀이죠? 알았어. 여러분 정시로 대학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재수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좋죠? 검정고시로 대학 갈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검정고시로 대학 못 갑니다. 검정고시로 대학 못 갑니다. X. 여러분은 갈 수 있어요. 아, 여러분은 안 되구나. 검정고시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자퇴했다. 무조건 학교 돌아와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40%에서 20%가 정시에서 내신 플러스 선택 과목으로 반영되게 바뀌어가지고. 알았죠? 근데 검정고시는 내신이 없잖아. 그리고 검정고시는 선택 과목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좋네요. 좋지 않아? 단점 공부량이 미쳤어요. 공부량이 미쳤습니다. 공부량이 원래 여러분 그 기하 미적 확통 듣죠. 전 세대는 그 셋 중에 하나만 들으면 됐어요. 주사들. 넌 다 들어야 되잖아. 필수도 하잖아. 그죠? 공부량이 미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그 피파 많이 해보셨어요 혹시? 섭 종류 한 거예요. 섭종. 예, 섭종 있고 신섭이 신섭. 신규 서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서울에 재수생이 너무 많아요. 맞죠? 서울의 대학 진학률이 55%밖에 안 된대요. 광주 몇 프로일까? 80%. 광주가 88% 정도 되거든. 대학 진학률이. 그러면 나머지 진짜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로 있을 거고 33%는 어디 있어요? 다 재수학과. 맞죠? 너무 심각해요 지금 서울이. 우리는 재수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 맞죠? 근데 여기는 진짜 재수학원 가잖아? 친구들이 말해줘. 재수학원 가면 반 애들이 그대로 있대. 이게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야. 야! 진짜로. 많이 심각하고,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삼수하고 사수하고 알죠? 사수하고 그 선생님 친구가 서울에서 20대부터 그 과외 학원을 운영했거든요. 과외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친구는 서울에 있는 과외 학원을 접었어요. 왜냐면 다른 게 아니고 애들이 이상하다. 애들이 이상해. 학생들이 이상해. 그러니까 체감이 되란 말이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정하고, 그리고 진짜 그 개념이 아니고, 왜냐면 재수를 하면 사람을 안 만나잖아. 막 삼수 사수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혼자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혼자 뭘 하니까 애들이 사회성이 없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대학을 가. 대학 가면 사회성이 없잖아. 대학생활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내가 교수님한테 막 개념이 없잖아. 막 부모님들이 막 대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깨워달라고 이렇게 전화하고 이게 가짜가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있는 일이야 지금. 진짜로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광주 애들은 모른다니까 이걸. 여러분은 못 느껴요. 지금 서울이 정말 심각해요. 진짜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검정고시로 대학 못 가게 한 거는 사회성이 없는 애들을 사회 진출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 의도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요. 그 신림동 칼부림 사건 많이 알죠? 그 걔네들 다 이 애들이잖아. 다 대학 제대로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삼수 정도 해가지고 나 어차피 서울 다니면 안 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심각해 서울이 지금. 그래서 조금 바뀐 게 있어. 약간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바뀐 거 보면 지금 지금 원파트를 6개월 만에 끝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지금. 말이 안 돼. 여러분 공부해보면 말이 안 돼요.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뭐로 바뀌었냐면 이 전에는 모두 다 키워서 사회로라면, 알았지? 모두 다 키워서 사회로라는 느낌이야. 알았지? 근데 AI 때문에 이제 모두 다 키우면은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어. 그러잖아. AI는 보편적인 사람들을 대체해버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서는 된 놈만. 알았죠? 이제는 AI 시대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봐봐. 좀 예를 들어보자. 자, 만약에 여러분 택시 기사님 10,000명하고
AI 프로그래머 한 명의 가치가 이쪽이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어서 교육과정이 바뀐 거야. 예전에는 이분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랑 이 사람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중에서 이 사람이 훨씬 많이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하나 나올 때, 자율주행 하나 나올 때 이 직업이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 그렇지. 만약에 테슬라 자율주행이 나왔어. 그럼 이제 앞으로 택시 기사님은 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산했던 부가가치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한 사람에 의해서 대체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전 교육과정이었고 이제는 여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교육과정이니 교육과정이 너무 빡세. 인재상이 다른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인재상이 아예 바뀐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해도 어떻게든 같이 데려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전체 타겟팅했다면 이번 교육과정은 딱 여기만 타겟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 오면 등록금 다 내주고 유학 가면 국가에서 유학비 내주고 알았지? 요즘은 생활장학금도 주더라고. 생활장학금도 줘 얘들아. 생활장학금. 그래서 학비 걱정 없이 얘를 키워서 사회에 진출시키니까란 말이지. 그랬을 때 너네가 해오면 보내줄게라는 뜻이야. 해오면 준비해오면 대학 등록금 이런 거 생활비 이런 거 걱정 안 하게 유학까지도 다 보내줄게라는 뜻이야. 그래서 공부량이 너무 많아요. 어떡하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인지상이 바뀌었고 근데 여러분 좋잖아. 여러분 재수할 수 있으니. 그리고 지금 현 고의가 제일 불쌍하지. 섭정 캐릭 키웠는데 섭정 해버리네. 이거 뒤에서 좀 하겠네. 어떤 누구? 올해 예상 인원이 30만 명이래. 그런데 올해 수능 보는 재학생이 30만 명이래. 똑같네. 형 문제 있지 않아? 왜냐 재수생이 무조건 늘어나거든. 재수생이 무조건 늘어나. 내가 예를 들어 재수했는데 인서울을 해야 돼. 그렇잖아. 사람들이 재수할 때 기대치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하니 이렇게 빡셉니다. 근데 학교 입장에서 사실 여러분 학교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보는 거는 학교 평균분의 원점수이기 때문에 원점수 말해줬었잖아. 2.1배면 서울대 2.1배 서울대 2.1배 맞고 서울대 의대 간 친구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평균이 낮을수록 좋을까 높을수록 좋을까? 고등학교 입장에서 이번에 운남고 서울대 의대 갔다며 그 한 번 가면 동네에서 소문나잖아. 그렇지? 그러면 고등학교 입장에서 서울대 의대 보내면 좋잖아. 그래서 학교 평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낮게 보내. 그래서 학교 시험 어렵게 내면 학교 평균이 낮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서울대 의대를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 시험이 쉬울 수가 없어. 학교 시험이 쉬울 수가 없어요. 알았죠? 이걸 알고 있으면. 오케이. 그러하니 만약에 어려운 걸 여기에 배우면 학교 평균이 낮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학교에서 서울대를 보내기가 더 쉬워. 그렇죠? 그래서 학교 시험이 쉬울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많이 배우니까 쉽게 시험을 쉽게 낼 거야. 이거는 이제 내 입장인 거고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그래야지 서울대 의대 보내고 하면은 애들이 더 좋은 애들이 올 거 아니야. 평균이 30인데 1거의 79면 그건 이제 최상위권이 몰려 있어서 그런 거지. 거기서 시점을 받았으니 그러면 평균 79인데 만약에 자기 원점수가 84점 맞으면 사실은 등급은 낮더라도 의대권인 거지.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의대 많이 가는 그렇지. 막 원래는 한 학교에서 한 명 나오면 많이 나온 거야. 한 명, 2명. 그렇지. 저기 창평고 같은 경우도 2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해보면 근데 한 학교에서 4명 갔다 뭐겠어? 다 이거야 이거. 우리 학교에서 4명이서 갔으면 다 이거로 간 거야. 이거로 평균이 낮아져.
우리가 봤을 때는 등급이 2등급 초반이거나 1등급 후반인데 그러면 원래 의대 못 가는 거거든. 근데 의대 합격생이 2명 이상 나오는 거면 대부분 학교 평균이 낮아가지고 이 점수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등급을 안 보이고 등수도 안 보이고 사실상 이거로만 보이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뽑아볼 수는 없잖아. 학교 평균을 다 제공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등수로 대충 4%는 의대가 있다. 맞지?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대학에서 그러는데 4몇 %인데 대학을 의대 가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건 다 학교 평균이 낮은 게 보인다. 맞죠? 근데 이 종교 1등 했는데 의대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건 뭐겠어? 학교 평균이 너무 높아서. 학교 평균이 너무 높으면 종교 1등에도 못 가. 성덕고가 많이 그러지. 첨단고도 그렇고. 그건 그래서 학교 평균이 거의 결정해. 됐죠? 자, 우리는 66쪽으로 갑시다. 66쪽. 결합의 극성. 극성. 그래서 1점이라도 더 맞으세요. 학교 시험에서 1점 중요해요. 알았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등수 나눠주는 거는 저기 고등학교 등수는 이제 그거냐 등급 기준이거든. 등급 기준. 알았지? 대학에서 보는 등수는 저거 학교 평균분의 학생 원점수고 학생 원점수인데 이거는 뽑을 수가 없어. 그 고3 때만 이거 알 수 있거든. 고3 때만. 그래서 이거는 대충 보면 그냥 등수로 보시면 돼. 등수. 종교 등수. 의대 가실 거면 3%. 알죠? 4% 이내. 서울대 여기 포함되고 6%까지가 이제 여러분 상위권 인상. 이게 안 들어도 근데 먹고 살 거 많아요, 여러분. 알죠?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세대야. 너무 시기가 좋아. 왜냐면 60대 지금 60년대 그러니까 60살 분들이 은퇴 시기잖아. 은퇴. 줄줄이 은퇴할 거란 말이지. 맞죠? 여러분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공무원이나 이런 자리가 엄청 많을 거야. 진짜. 올해 이명고 씨 같은 경우도 TO가 2배 늘었단 말이야. 2배. 평소보다 2배 더 뽑았어. 이 은퇴하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기회 잘 잡으세요. 알았죠? 좋은 기회. 아무튼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니까 미래 설계를 잘 하세요. 진짜로 설계 잘하죠? 자, 66쪽으로 가볼게요. 전기 음성도 합시다.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자,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표기한 걸 말한다. 있어봐라. 잠깐만 있어봐라. 나오네. 봐보자. 여기 전기가 음성을 띈대. 알았지? 전기가 음성을 띈단 말이 전자를 얻을 때 그런 건가 아니면 전자를 잃을 때 그런 건가? 근데 이거는 그렇지. 이 말은 전자를 얻는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전기의 음성도는 전자를 얻는 정도를 말해요. 자, 원자핵이고 원자핵이고 전자가 있는데 이제 전자를 얻을 거거든. 이제 전자를 얻을 거야. 그럼 전자를 얻으려면 얘가 무슨 극이어야지 이걸 얻어? 얘가 무슨 극이어야지 이걸 얻어? 플러스 극이어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이 뜻은 뭔 뜻이냐면 원자핵이 플러스 극이니까 전자를 얻는 힘을 수치화한 거야. 수치화.
그래서 전기음성도랑 이거 이제 이거를 아까 했던 전기력이랑 똑같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면 이거랑 똑같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간 밀려가고 전기음성도는 필요해. 전기음성도. 이때 플러스는 원자핵 전압량. 원래 여러분 68쪽에 U는 QR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뒤에 나와 있거든. U가 전기 음성도고 Q가 전하량인데 이 Q는 뭐에 비례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력하고 비례. 그래서 Q가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큰 거야. 그리고 R은 회전 반경이거든. 이게 좀 내가 이거를 보여주면 제가 봐봐요. 제가 원자핵이에요. 이거 그림으로 보여줄게. 내가 원자핵이에요. 얘가 전자핵이에요. 미안해요. 이게 내가 딱 움직임으로 표현해볼게. 내가 원자핵이야. 얘가 전자고, 그리고 이게 이 R이 이 판이야, 판. 알았지? 이거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알았지? 이 돌리고 있는 모습을 뮤라고 표현했어.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동생이 있으면은 이런 경험 있을 거야. 자, 플로린하고 수소랑 전자 두 개를 가지고 둘이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막 돌리는 거지. 알았지? 플로린도 이거 내 거야 하고 막 돌리는 거야. 알았죠? 그걸 형상하는 게 뮤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전기음성도는 H가 이 두 개 전자를 자기 거라고 막 돌리고 있고, F도 이 전자를 막 돌리고 있는데, 돌리는 힘이 센 애가 전자를 가져가요. 알았죠? 그래서 둘이 막 돌리고 있구나, 얘도 돌리고 있구나,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있구나. 그 싸움의 크기를 결정한 거예요. 알았죠? 무슨 말 들었지? 이거. 그래서 전자를 회전시키고 있었을 때의 그 힘의 크기를 계략적으로 표시했고, 전기음성도를 여러분이 외워야 돼. 67쪽 67쪽에 전기음성도가 나와 있거든요. 슬프지만 이걸 외워야 되는 게 여러분 교육과정이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전기음성도를 미안하다,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래. 알았죠? 원래는 안 외워도 됐었는데 여기까지 바뀌었네요.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면 문제 풀이도 해야 되고, 그죠? 암기 테스트 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아마 진도를 거의 못 나갈 것 같아요. 네, 숙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숙제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이 또 동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암기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까지 하고, 그리고 일단은 어려운 문제도 싹 풀어줄 거예요. 일단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딱 풀어줄 터이니 숙제가 10장 되죠? 풀어서 봅시다. 너무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끝까지. 자, 우리 시간 됐지? 퇴근합시다, 여러분. 퇴근. 다음, 잠깐, 저 미안해요. 혹시 여러분 20번까지만 내신 범위에요. 20번 다 외웠고 미안. 110번까지 아니고 20번까지만 외우세요. 1번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미안해. 지혜야 고맙다. 진상됐다. 미안하다. 20번까지.